이 사람, 우리 현우 아니야? 장례식장 복도에서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이 깜짝 놀라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목 뒤로 초승달 모양의 붉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15년 전 쓰나미로 사라진 제 아들만이 가진 선천성 혈관종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JH그룹 회장이라는 명함을 남기고 차갑게 떠나갔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사흘 전 새벽 침대 옆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부인이십니까?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께서.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 강민수는 새벽에 서재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보호자분 최선을 다했지만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의사의 차가운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50대 중반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30년을 함께한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 기계적으로 절을 받았습니다. 15년 전 아들을 잃고 이제 남편마저 떠나보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입구가 술렁거렸습니다. 검은 정장의 일행이 들어섰습니다. JH그룹 한지훈 회장님이잖아.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 당당한 걸음걸이로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가 절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목 뒤에 초승달 모양의 붉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사라진 제 아들 강현우가 가진 선천성 혈관종이었습니다. 현우야. 작게 불렀지만 그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까 그 회장님이 두고 가셨어요. 한지훈. JH그룹 회장. 제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현우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엄마, 동남아 봉사활동 다녀올게요. 한 달이면 돼요. 조심히 다녀와. 연락 자주 하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틀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동남아를 강타한 대형 쓰나미. 봉사활동팀이 있던 해안 마을이 완전히 휩쓸려 갔습니다. 현우야, 현우야. 남편과 저는 현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생존자 명단에도 사망자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부인, 이 정도 참사면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회사 일도 제쳐두고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대사관을 찾아다니고 실종자 가족 모임에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 3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현우는 하늘나라에 있을 거야. 아니야. 우리 아들은 살아있어. 내가 느껴.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서히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현우의 방은 15년째 그대로였습니다. 야구 글러브, 대학 입학 축하 현수막, 그리고 가족 사진. 현우야,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밤마다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마저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빈집에서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장례식장에서 본 그 혈관종, 착각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JH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한지훈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강민수 대표의 아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름은 강현우. 쓰나미로 실종됐어요. 사진 속 현우와 한지훈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목 뒤에 있는 혈관종, 현우도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게 있었어요. 한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재산을 노리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당신은 내 가족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저는 한지훈입니다. 해외에서 입양된 고아 출신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강현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나가주시죠.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가족은 있으세요? 왜 그걸 물으십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한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내와 6살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무슨 병인가요? 신장 질환입니다. 이식이 필요한데 희귀 혈액형이라서 RHB형이요. 기증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같은 혈액형입니다. 한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적합성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서울대병원 이식센터 정민호 교수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수연님의 유전자 일치도가 혈연 관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한지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수연님의 심장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습니다. 수술하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확률이 일반인의 3배입니다. 한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겠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적합한 기증자는 안 됩니다. 다른 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정 교수가 나가고 저와 한지훈만 남았습니다. 서연이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부모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한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믿는 건 아닙니다. 오직 제 딸을 위해서입니다. 사흘 후 수술 당일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지훈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후회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행운의 부적이에요. 양어머니께서 주신 거 가지고 계세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찾았어요. 그리고 손녀를 살릴 거예요. 수술실 방, 한지훈은 작은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의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유전자 검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2시간 안에 결과 드리겠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한지훈은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 혜진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정말 저분이.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2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한 회장님, 99.99% 확률로 모자 관계입니다. 이수연님은 분명히 회장님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한지훈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벽에 기댄 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저분이 정말로 내 어머니야. 혜진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15년 전 실종된 강현우야.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 교수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서연이는 안정적입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수연님 상태가 위중합니다. 수술 중 대출혈이 발생했습니다. 한지훈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음 1시간이 고비입니다. 방금 찾은 어머니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한지훈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15년 만에 처음 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출혈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살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지훈은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정 교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밝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한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 회복실. 한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약한 호흡. 하지만 살아계셨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한지훈이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우야, 내 어머니, 저 강현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이틀 후 일반 병실. 현우가 꽃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정말 좋아졌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손녀를 만나고 싶어? 곧 데려올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너를 찾아다녔어.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아빠와는 어떻게 하셨어요? 2달 전에 회사 일로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마지막 만남에서 아버지께서 제 목 뒤를 보시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언제였어? 3월 초쯤이요. 남편이 돌아가신 건 4월 말. 그 사이 2달. 남편은 무엇을 했을까요? 퇴원 후 2주일 저는 현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해 볼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잠긴 서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현우가 펜홀더 아래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서랍이 열렸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이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 현우가 실종된 날짜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초반은 절망과 고통의 기록들, 중간은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 부분. 3월 5일. 오늘 한지훈을 만났다.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멎었다. 우리 현우와 너무 닮았다. 15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볼 수 있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3월 12일. 다시 만났다. 목 뒤 혈관종을 확인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 3월 20일 DNA 검사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4월 5일 의사에게 기억상실증에 대해 물어봤다. 쓰나미 같은 대형 사고면 뇌 손상으로 기억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4월 15일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 다음 주 식사 때 그의 컵을 확보할 것이다. 미영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4월 29일. 미영아, 기적이야. 우리 현우가 살아있어. 내가 직접 만났어. DNA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온다. 확실해지면 바로 너에게 말할게. 우리 셋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해.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확실한 증거를 받기 바로 전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으셨군요. 현우도 울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현우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 찾았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남편을 잃는 슬픔 속에서 아들을 되찾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현우, 서연이, 혜진과 함께였습니다. 서연이는 건강하게 회복되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그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비록 15년간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았지만 아버지께서 끝까지 저를 찾아주셨어요. 이제 알겠어요. 가족의 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현우 찾았어요. 당신이 혼자 감당했던 그 고통,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정말 위대한 아버지였어요. 고마워요. 혜진이 서연이를 안고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따뜻한 봄 햇살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다시는 어디 안 가요. 평생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현우야.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연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습니다. 현우와 혜진이 앞에서 운전하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쓰나미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어떤 재난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15년간 포기하지 않았고 저는 마지막 순간 아들을 알아봤고 생명을 건 선택으로 손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가족의 연입니다. 15년간 잃어버렸던 아들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억만장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만남 뒤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던 남편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